Only met on the weekend. Said I'm not catching feelings. Oh, I guess. Everybody, thank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요. 또 새로운 뉴페이스 계시니까 긴장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미인 앞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인을. 근데 지금 진정이 조금 안 돼요. 진정을 좀 시키고. 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영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이지락 유스. 그러면 에이지락 그야말로 그대로 그냥 번역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부하신 분은 아십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나이를 장군다. 젊어지기를 원하죠. 건강 첫 시간에 우리 정미아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듣는 내내 다시 재인식하면서 심장이 더 바운스 했어요. 저런 거였지.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나를 살릴 수 있고 요새 주변에 근래에 제가 소개받아서 만나는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분들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제 연배, 그러니까 70을 이렇게 근사치로 보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을 그대로 앞에서 말씀해 주셔갖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근데 오늘 준비한 내 강의가 어쩌면 저렇게 내 강의를 뒷받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력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나이별로 굉장히 많이 그죠?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동적으로 삶에 따라 그대로 많은 아마 자격증, 프로필 그런 양력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과거에 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연관돼 있어서 조금은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깊이가 좀 다르죠. 제가 받아들인 깊이.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제가 연장자인 것 같아요. 6땡인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회사의 미션하고도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대사증후군이란 주제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릴 건데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대사장애로 인해서 가장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주변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지금 계속 제가 건강 강의를 계속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 주제를 계속 연관돼서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주차별로 계속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20대도 건강하지 않다. 심지어 아까 있죠? 태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로부터 뭐를 물려받아요? 아토피를 물려받아서 질환을 가지고 있고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뭐예요? 비만과 염증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자신 있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문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저보다는 전문인들을 더 신뢰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 전문인들을 많이 여기다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대사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서 내 몸에 필요한 대로 사용되어지고 남은 것들을 버려지는데 이 과정을 잘 하고 있으면 즉 많이 먹었는데 살찌지 않아. 그죠? 적게 먹었는데 필요한 영양소 그대로 다 쓰고 있어. 그러면 건강해요. 근데 현대인들 못 먹지 않아요. 풍족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실조란 말이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죠? 너무 풍족한데 무슨 말은 있어요? 불균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과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과다라는 말은 편식한다는 얘기예요.
기호식품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먹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걸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고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에 문제가 생긴다?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역할을 하는데 이 대사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나? 우리 암, 우리 심장질환, 바위, 뇌혈관 질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민 5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대사증후군. 언제서 될지 모르는 우리 몸에 숨겨있는 치안 폭탄. 터지기 전에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쭉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친절하게 여기까지 놔줬어요. 건강식도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몸속 폭탄 제거반 가정의학과 권학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분이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어요. 쪽에서만 꼭 드려야 하는 분이 치안 제거반이 뭔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당뇨, 고혈압, 소위 말하는 고지혈 이런 것들 아직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그 전 단계인 분들한테 향후 위험이 좀 될 수 있다는 거를 경고해주는 차원에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유병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대사증후군의 가장 뿌리가 되는 거는 내장 질환이에요. 내장 질환이 늘어나면 혈압도 늘어나고 당도 늘어나고 콜레스테롤 이런 문제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에서부터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해요. 그렇군요. 교수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은 건가요? 사실은 이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연령대별로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저기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현재 추이로 대한민국의 대사증후군 환자가 얼마나 되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치료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준 고대의 또 내과 저기 과장님께서 하신 또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이런 얘기들 지금은 결론적으로 지금 어때요? 아까 우리 정미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건강에 관련돼서 병을 이겨냈던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방법이 책에서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많은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알아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실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라서 전달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병원도 의사도 누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건강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본인 몫이에요. 철저하게. 그 지금 우리가 전문의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무 많이 정보 홍수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TV 매체 틀기만 하면 뭐 나와요? 건강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전문의들 대거 나오세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가보면 어때요? 병원에서 다 그 개설해서 강의를 해줘요. 병원 내에서차도.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지런하게 관심을 갖고 관점만 이동한다면 내 병은 내 건강은 누가 지킬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양심 선언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산 의사는 거짓말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현대인의 80% 이상이 뭐다? 뭘로 죽어요?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몇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몇 가지 오늘 섭취하셨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미네랄 성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토양 속. 그죠? 토양 속에 있는 영양을 누가 먹어요? 식물이 먹고 그 식물을 누가 먹죠? 그러면 토양에 영향이 없다라면 그걸 먹는 우리는 부족하겠죠. 근데 그나마 먹었으면 좋은데 안 먹었죠? 시금치 언제 먹어보셨어요? 어제 김밥 먹을 때. 그럼 오늘 먹었다. 시금치 있어요? 시금치도 김밥에 마약이라고 얘기가 시금치가 없다는 얘기였어. 그걸 보니까 저 2개 먹었는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나열해놨죠. 보기 좋게.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귤 예전에 하나 먹었던 거 지금 몇 개 먹어야 돼?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 먹었을 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요? 당이죠.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한 판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누르끼리 해줘. 누르끼리 원해요? 아니면 백색 피부 원해요? 자, 당근? 여러분 당근 몇 개 드셨어요? 오늘 김밥 먹으신 분 당근 먹었어요. 몇 조각?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24년 지난 지금은 몇 개 먹어야 돼? 2, 4, 5, 5, 4, 20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 무슨 병이 와요? 그러니까 시력이 자꾸 떨어져요. 야면증 밤에 어두워. 얘 비타민, 얘 카로틴이잖아요. 주황 색깔.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드시잖아.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또 있죠. 복숭아 몇 개 먹었어요? 하나도 안 먹었잖아. 하나도 안 먹었어.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균형하게 먹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B2, C, 칼슘, 철분, 인, 단백질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한단 말이에요. 다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여기저기 불편해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뭐죠? 땅이 황폐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농사져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래요? 땅을 쉬지 않게 해요. 그 영양이 고갈돼. 그래서 거기다 주는 영양들이 뭐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영양제를 주죠. 그렇죠. 그것도 질소 같은 게 굉장히 질소 비료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과거에는 인분과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퇴비, 그죠? 그리고 재 이런 것들 섞어서 다시 자연으로 내가 쓰고 남은 걸 다시 자연으로 보내서 환원시켜서 다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줌이 약이 될 시대가 있었어요. 자기 오줌, 그래서 오줌을 받아놨다가 먹었었잖아. 거기서 나오는 것 어때요? 내 몸속에 있는 양리 성분들이 빠져나온 걸 다시 먹어서 약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 오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죠. 그 여러분들 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똥을 이식해서 치료하는 시세가 왔잖아. 그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걸 하죠. 똑같은 병원인데 치료했는데 이 사람은 안 들어. 그거 어때요? 장내 뭐 때문에 그래? 그쵸.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건강한 사람 배변에서 유산균 뽑아서 집어 넣잖아요. 그럼 회복되잖아. 그 결국은 뭐예요? 먹거리에서 문제가 된 사람. 그럼 내가 완전히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의 몸을 갖다 집어 넣는 거야. 왜 가능하냐? 세포는 계속 가리하죠.
그래서 건강은 질병에서부터 아까 얘기하셨잖아. 공부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로 하면 10년, 7년에서 10년이면 바뀐다라는 걸 기대하고 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산 증거로 보여주잖아. 좀 내 강의를 완벽하게 입증시켜주는 앞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거야.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이런 원인들로. 그래서 뭐가 부족해요? 고갈돼 있단 말이야. 영양소가. 산성비. 요즘에 산성비 맞으면 뭐 대머리 탈모 된다고 난리 나죠? 또 그 다음 뭐야? 농약. 그 다음에 폐기물, 분뇨, 도로포장.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내 관점이 이동돼서 뭐래요? 명품백에 더 내 몸보다 더 귀히 여겨. 그 산성비 안 좋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 머리에 산성비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가방.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그 얘기는 왜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야? 나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관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내 가족을 지키냐고요. 지금 TV에서 굉장히 많은 후원해달라고 하면서 그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했지만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내보내면서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 있잖아요. 난 부모가 너무 미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다 해서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자기가 병 들어가면서 그 아이한테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주는 거잖아. 엄마가 죽을까봐 아빠가 죽을까봐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픈 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자기 건강부터 체크해야 내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 해야 돼. 그런 데 나와서 손 벌리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워야 내 건강을 잘 지켜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이동돼야 돼.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벌어서 너한테 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방치한 내 건강이 무너지면 그 집안은 그 TV에 나와서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상황들을 계속 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늘 시간으로서는 뭐를요? 여러분들 건강부터 나부터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산성비하고 농약과 폐기물, 분뇨, 도로포장, 여러분들 폐기물 때문에 지금 난리 나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충만하게 사는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어때요? 지구는 오염돼서 뭐가 많아요? 산소가 희박해져서 사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지구 몸살아리를 해요. 내 몸도 몸살아리지만 지구도 몸살아리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분뇨. 여러분들이 눕는 그 똥오줌이 다 어디로 갈까요? 과거에는 우리 사이클로 우리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농작할 때 권리에 가서 퇴비로 사용되고 식물이 먹고 다시 그 건강한 거를 우리가 먹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연이 있나요 없나요? 자연이 없어져 있어요. 지금 농사 환경을 잘 보세요. 그 땅이 한 번이라도 쉬나. 겨울대로 하우스하고 그래서 여름대로 하우스하고 그래서 요새는 뭐 어때요? 안전하게 먹겠다고 주말 농장 하죠? 내가 먹는 거 내가 키워서 먹으면 무농약하게 한다고 그러지만요. 제가 제 친구가 주말 농장 하는 곳에 가서 제가 한번 도우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열매는 기가 막히게 이뻐요. 고추 너무 이뻐요. 근데 첫 가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땅에다 완전히 병충해에 이 땅이 건강해져 병만 생각해요. 병충해만 생각해. 영양 생각 안 하고. 농약하고 그 땅에다 거름 줘야 될 걸 다 뭘로 줘요? 농약 범벅이 거기에 제초제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풀 잡티 이런 것들을 싹 없애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가 먹은 열매가 뭐야?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약물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 내 친구가 재배했다고 해서 건강할 줄 알고 팔아주고 먹고 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먹는 것도 본인이 농작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병에서만 해결하려고 우리가 약물 주사만 계속 맞아도 안 좋다고 그러는 건 먹거리에서부터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웬만한 약이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환경인데 도로 포장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 서울 시내에 살고 있고 경기 인근에 사는 사람들 오늘 흙길을 걸어봤어요? 뭘로 뒤덮여 있어요? 그렇죠.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는데 숨을 쉴까요? 숨 안 쉬는데 숨 안 쉬는 그 위에 우리가 있는데 또 뭘로 신고 있어요? 신발 뭘로 만들었죠? 고무 재질, 화학 재질이죠. 그러니 내가 제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기하고 천기가 내 몸에서 돌을 때 운행할 때 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로봇같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20-3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한강이 오염수로 그죠 외눈박이 그 고기들이 많이 생기고 몸이 틀어지고 한다고 막 난리고 구로공단에 뭐죠 산업 그 폐기 그 이렇게 오폐수도 그렇지만 공기 그래서 기형아 출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분필가루 때문에 들어와서 아이가 기형아 출산 그래서 정부에다 소송하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분필로 안 하고 뭘로 해요? 전자판 쓰고 있지만 전자파에서 전자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 그대로예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에서 제공받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몸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부분들마다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용이 사실은 조금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제품을 좀 넣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사증후군 지금 환경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많이 생긴다라고 했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사증후군이란 뭐라고 얘기했죠? 입에서부터 먹는 거에서부터 바깥에 배설까지 그 과정을 대사하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했는데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대사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진단이 되어진다는 거는 많은 성인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대사증후군이랑 진단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사증후군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몇 가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요즘에 대사증후군 가장 많은 게 몇 대? 20-30대. 그죠? 그렇게 심각해.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활습관병.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식원성 죽용군. 이거 병원에서 이 얘기 해주면 대사증후군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사증후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사증후군의 90%가 뭐예요? 1위가 암이죠. 그 다음에요, 당뇨, 혈압, 피부질환,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지켜줘야 할 면역체계의 세포들이 뭐를 해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하고 문제가 돼요?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자가면역질환이에요. 대사성 증후군 중에도. 근데 90% 이상의 질병들 중에 암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암이 흔한데 암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정복돼 있어요. 암은 치료가 된다고. 뭐 때문에요? 생활습관병이잖아. 생활습관 바꾸면 뭐 한다? 치료된다. 당뇨? 치료된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정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질환? 아까 아토피 뭐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생활습관병에서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왔기 때문에 피부질환 개선이 되죠. 그런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A질환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되셨죠. 대사성 증후군인 거는 이런 질환을 통칭한다. 그 다른 말로는 생활습관병이다. 그럼 생활습관을 바꾸면 되잖아.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식원성 증후군 같은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양 공부해야 돼요. 왜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 왜 앞에서 황폐한 농업 환경을 얘기했는지, 왜 고갈되었는지 그 얘기를 한 거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자, 탄수화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은 뭘 가지고 있다? 열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에너지원이니까 필수예요. 공부하셨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뭐 돼요?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거를 강조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요 정도 갔대. 그때 이제 살살 뭐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타민 미네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얘기해요? 산소하고 황산화제 얘기해요. 식물 영양소. 황산화제는 식물 영양소죠. 녹황색 야채 과일. 근데 그게 지금 어때? 식물 영양소가 없으니까 그게 치료제야, 우리 질병을. 그게 부족해. 나무를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산천 초목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금수강산이라고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때마다 색깔 나는 야채 과일이 달랐잖아요. 그게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계절 따라 우리 장기에 적합하게 치료제 역할을 하느라고 그게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계절 없이 나와요. 겨울에 추워서 오는 병인데 추운 거를 먹을 수 있어. 차가운 걸 먹을 수 있어. 그럼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났죠. 안 나요. 환경이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병에서 해결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데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다 쓰여지는데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해요? 호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이 산소가 들어가줘야 얘네들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물 먹어라 하죠. 뭘 조절한다고? 화력을 조절한다. 즉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줘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은 뭐다? 앞장에서 얘기한 거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 얘기죠. 그 다음에 산소 6대 영양소 있죠. 식물 영양소 7대 영양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더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쪼개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는 역할이 효소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러잖아요. 좀 건강 관심 있는 사람은 효소 하니까 뭐예요? 나무고 풀이고 다 뜨집어 다 뭐에다 담거나? 설탕에 담은 거. 쟁겨놔서 그 국물 먹잖아요. 뭐 먹는다고? 효소 먹겠다고 한 게 뭐 먹어? 설탕. 그래서 꿀이 뭐 굉장히 좋다라니까 꿀 먹자고 뭐 먹어? 꿀 뭐 요즘에는 화분 추출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벌들이 어디서 먹이를 갖고 와? 꽃 수술해서 자놓은 거잖아요. 자연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연벌이 없어져요. 환경 때문에. 서식지가 없어지고. 자연이 훼손돼. 그래서 그러니까 꿀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뭘 먹여? 설탕 먹여. 그러면 꿀은 뭐예요? 벌똥이었어. 벌똥을 우리가 먹은 거야. 거기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우리도 먹은 걸 싸놓으면 내 영양소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먹는다 그랬잖아. 벌이 싼 똥을 우리가 먹으면 거기에 나오는 꽃에서 추출하는 그런 화분 그 추출물이라고 그래서 꽃 속에 있는 영양 미네랄을 우리가 먹는 거였어요. 그게 벌똥이었어. 그게 꿀이야. 근데 지금 어때요? 양봉이라고 그래서 뭘 먹여? 근데 우리는 과거의 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뭐가 달라요? 족보가 달라졌어. 꿀은 꿀이 돼. 조상이 틀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 꿀 먹어서 병들어. 그래서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고 지질이 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과거에 알았던 그 지식으로 이거는 산속 깊은 곳에서 따온 꿀이야 그러잖아. 산속 깊은 데서 양봉해요. 그러잖아. 근데 지금 그 산속 깊은 데에는 뭐 미세먼지 없어요? 꽃이 없어지는데 여러분들 꽃의 향이 없어지잖아. 근데 그 향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아로마라고 얘기하잖아. 식물에서 나오는 고유의 향이 아로마라고 해요. 그 아로마가 어떤 향을 내느냐에 따라 신경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릴렉스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가라앉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에 어떤 향이 좋냐 해서 쓰는 게 아로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효소가 소화효소도 있고 소화효소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는 밥을 생각해 보세요. 쌀을 딱 보면 뭐죠? 영양이라고 얘기해서 이건 무슨 영양? 5대 영양소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뭘 먹어요? 효소는 어디에 있어? 얘네들 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만 먹어요? 에너지원만 먹는 거야. 근데 이걸 태워주는데 얘를 어떻게 덩어리가 너무 커. 그거를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란 말이에요. 그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를 홀라당 다 닦아버려. 그래 백미예요. 그 효소는 어디에 있어? 껍질에 섬유질과 효소가 같이 있어. 근데 그거는 홀랑 버려서 닦아서 누구 줬어요? 옛날에는 돼지 줬어.
그래서 돼지가 잘 먹었어. 그래서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보충이 됐어. 근데 지금 돼지 그거 먹이나요? 사료 먹이지.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타까운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해요? 이거 내 주량이 얼마씩 되세요? 혹시? 아예 뭐, 아유 너무 잘 박수 한번. 왜 이렇게 이쁜가 했어요? 우리 이사님은? 한 달에 2번 정도? 2번 정도 얼마나? 한 달에 소주 반병 정도? 반병 정도. 어머, 그건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양이 많이 늘어. 근데 이렇게 한 병 먹는 사람 세 병 먹어도 끄떡없어. 그럼 뭘 잘 먹어서? 영양을 균형 있게 잘 먹어서. 자, 우리한테 피는 필요한 영양소들이게요. 타는 영양소, 그죠? 그 다음에 태우는 영양소, 그 다음에 섬유소, 물. 이게 조절한다 그랬죠? 화분. 그 다음에 뭐 배출 영양소, 섬유소. 요거 들어가는데 지금 이만큼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미네랄에 30종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저의 제품군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효소 얘기했죠.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한다? 효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래,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에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한데 뭐를 했나요? 음식물을 소화시킨다. 영양을 흡수한다. 감염증을 막는다.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호르몬을 만든다. 해독한다. 뭐가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효소가 부족하면 뭐가 해요? 영양 흡수가 안 된다. 나는 잘 먹었는데 살이 안 쪄.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호르몬을 만든다. 그래, 나는 조금 먹었는데 살이 쪄.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쪄. 그거 무슨 호르몬에?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죠. 호르몬 만든다 그랬잖아요.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됐어요?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효소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효소가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우리가 피부도 왜 늙으면, 아니 나이 먹으면 쭈글쭈글해지고 건조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분이 부족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아까 모든 기능들이 나이 먹으면 떨어지는 이유가 뭐다? 효소가 점차적으로 내 몸에서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대하고 60대하고 똑같은 양을 먹으면 20대는 이미 얼만큼, 60대는 이미 얼만큼이 부족해요. 자, 이렇게 하면 40의 개입이 나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었는데 왜 너는 괜찮고 20대는 괜찮고 내가 60대 나는 그만큼 먹었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어? 뭐를요? 네 몸에 가지고 있는 효소가 나도 자연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20대가 먹는 양보다는 얼만큼 먹어야 돼요? 훨씬 더 먹어야 돼요. 3배 더 먹어야 겨우 또이또이야. 근데 사용되어지는 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20대가 활력이 있어요? 60대가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때요? 억지로 20대만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내가 운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눕고 싶으다? 벌떡 일어나세요. 20대 생각하고 돌아다녀. 20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이트 가서 춤추고, 그죠?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서 막 하고, 친구들하고 하하고, 화했고, 그랬는데, 지금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행동에 몇 분의 몇도 안 돼? 안 돼요. 벌써 새벽 2시 반 넘어가면, 띵, 멍해. 그때는 3박 4일, 나도 20대 때 3박 4일 해봤어요. 끝도 없었어.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벌써 속이 메식거리고 힘들다 그러면 벌써 12시 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버텨 뭔가 해서 버틸라고 버틴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것 때문에 막 하다 보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매식거리고 막 어지러워. 그걸 보면 4, 5시인 거야. 몸이 얘기해요. 신호를 쏴. 이 정도로 어떻게 한다? 자연적으로 부족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에드워드 호엘 박사라는 분이 정의를 했어요. 효소라는 거는 내 체내에 잠재되어 있는 거. 체내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는 잉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동안에 계속 뭔가 들어왔는데 쓰고 남아져 있는가 체내에서 계속 저장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거고, 그게 계속 가냐 이게 고갈될 때가 오니까 외부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먹거리에서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효소는 2가지 역할을 해. 대사 효소가 있어요. 아까처럼 다 먹어서 바깥으로 내보는 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소화 효소라는 게 있어. 아까 소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게 효소야. 그래서 결국은 효소가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QBS 측정을 해보면 뭐가 부족해요? 효소 쪽에서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다음 뭐예요? 영양소에서 많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영양이에요. 아까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건 영양소. 이것들을 분해하고 이동하고 흡수하고 저장하고 배설하고 하는 거 다 뭐가 해? 효소가. 이거가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똥 싸는데 문제가 생기고 오줌 누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가스 많이 차고 트러블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세포에 이상 변이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상 변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론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게 다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물질 대사 연소가 된다. 자, 뒤로 갈게요. 만약에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다면 뭐가 생긴다? 이때부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뭐야? 영양과 효소를 먼저 채워줘야 독이 발생을 안 해. 그러니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고 싸우잖아.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먼저일 수 있고 닭이 먼저일 수도 있어. 애미가 있어야 알을 낳고 알이 있어야 부화해서 어머니가 되고 그 말이 그 말인겨. 그죠? 다 맞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 체내에 독이 생긴다. 독이 생기면 아까처럼 그런 영양이 생긴다.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먼저가 1순위가 암이다.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이 차례로 생긴다. 그 다음에 뉴스스펜 3에는 이거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대안.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 효소가 부족했어. 그럼 뭔가 채워줘야 되잖아. 그것들을. 뭘로 채울 거예요? 식단에서 오늘 아침에 행복하게 엄청나게 먹었어요. 딸기 먹고 고구마 먹고 지금 김밥 먹고 마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먹었는데 결국은 뭐다? 뭐가 생겼어? 엄마 생겼어. 죄송합니다. 좋은 거 사다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게 그게 뭐다? 효소다. 그래서 이걸 섭취하는 목적이 영양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시켜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90종, 아까 90종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죠? 네. 90종을 넣어줬어. 기가 막히죠. 어디 MBC에서 나왔고 요새 윤 대통령이 MBC 기자단 출입 못하게 하죠? 자, 근데 나는 출입하라고 허가했어. 자, 뉴스펜은 뭐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영양소와 또 뭐죠? 혈관에 들어가는 요새 오메가 필수죠? 필수. 그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식물 영양소까지 넣어줬어요. 이게 대안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영양소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엽산이 왜 필요하고 나이아신이 왜 필요하고 판토텐산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비타민에서 배웠잖아.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배웠죠. 혈액 비타민, 혈관 비타민 다 배웠죠.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는 데가 있냐 이거죠. 여기 기가 막히게 다 돼 있잖아. 어디에서 어떻게 추출해서 뭐에 들어갔다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논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들은 얼만큼 사냐 이게. 자, 보세요. 신경세포가 몇 년 산다? 7년. 그래갖고 어때요? 자꾸 깜빡깜빡해. 그 다음 다리가 이렇게 떨어. 파킨슨병 후들러. 몇 년이면 바뀔 수 있어요? 7년 전에 멀쩡했잖아. 그 다음에 흐들들기 시작했어. 뭐가 부족했어요? 신경절단 물질이 부족했어. 그렇다면 내 단백질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해요? 쓰레기 역할을 했었던 거야. 근데 바꿔주면 7년 후는 어떻게 해서 떨던 게 수독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성분 넣은 거를 만나느냐 못 만나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게 유스스펜이라고 얘기했죠. 파마넥스에 자연에서 제공받아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는 뭐야? 건강기능식품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라면 어느 회사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다 좋다라 그래. 그럼 좋다라 그러는데 좋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파마넥스의 차이는 어때요? 파마넥스는 제품 이름 아니고 회사 이름이에요. 파마넥스사는 파마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차세의 약 같은 식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다?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어디서 제공받아? 과학에. 자연에서 제공받아서 여러분한테 먹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겠다 그랬는데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설비예요. 회사의 설비. 그건 나중에 6S 공법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세포가 몇 주 산다고 그랬어요? 2, 3주. 내장세포는 며칠 산다? 내장은 혹시 아세요? 내장하면 뭐 당내장, 뭐 곱창, 뭐 이런 거 생겨. 사람 속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 내장의 수명이 이렇게 세포가 바뀐다는 거야. 뼈 조직 세포는 며칠? 적혈구하고 같이 살죠. 적혈구에도 4개월. 3, 42. 그러니까 여러분 적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세요? 혹시? 그렇죠. 산소. 자신 있게 말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물어봐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다음 내 혈액 속에 적혈구 입자가 얼마나 건강하게 많이 있느냐에 따라 산소를 어떻게 충분히 혈액 순환으로 해서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멍하죠. 지금 여 안에서 밀폐된 여기서 지금 1시간 넘게 있으면 뭐가 돼요? 지금 멍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혈액순환이 된다고 해도 적혈구 내입자가 산소 한 입자를 끌어가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건강해서 탱글탱글해야 산소를 싹 끌고 가는데 찌글찌글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들었어. 그리고 다 살고 남은 찌꺼기들이 빨리 바깥으로 못 나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하겠죠? 세단이 지나가야 되는데 고장난 차들이 계속 혈관에 있는 거야. 그럼 세단이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어야 돼. 내보낼 수 있는 건 뭐다? 대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대사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뭐다?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먹거리,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또 운동요법, 움직임, 그다음에 산소, 햇빛, 이거 다 부족. 그 특히나 우리가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키는 것 중에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영양소와 그 다음에 효소와 이런 것들 얘기했죠.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햇빛이에요. 햇빛. 특히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햇빛으로 쫓아다녀야 돼. 햇빛으로. 햇빛을 많이 보셔야 돼. 그래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고 병들고 했던 것들을 햇빛에서 다 말려버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걔네들을 건강한 것들로 회복시켜요. 그래서 필수가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시한부 판정, 아까 6개월 했다는 거 뭔 얘기냐고 얘기했잖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요. 근데 3개월 얘기했잖아요. 시한부 3개월 판정이다. 네가 최대치로 3개월까지는 살 수 있어.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 건강 상태로 측정을 했으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면 암 환자들이 운동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해줘? 당뇨병 환자들이 나가서 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건 얘기 안 해줘? 왜? 아까 전에 산 의사는 뭘 한다? 한다. 이 사람이 건강해지면 뭐가 없어? 손님이 없어. 돈벌이가 안 돼. 장비 비싼 거 사다 놨는데 많이 검사하고 자꾸 병 들어야지. 그죠? 죽지 않을 만큼 약물 써주고. 그죠? 좋아지는 듯 하면 좀 내비두고. 그래서 가서 한 달 있다, 2달 있다, 3달 있다 오세요 라고 그래. 이게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흥분하죠. 방법이 있는데 왜 방법을 제시 안 해주니? 왜 약물로만 하라고 그래? 너 가서 잘 먹고 왔는데 어떤 게 잘 먹는 거야? 요새 다 못 먹어서 병든 사람 보세요. 너무 잘 먹어서 병들지.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 그래서 나도 어저께 아이스크림 먹어서 지금 배 아프지만. 자, 그래서 뼈도 본이죠, 뼈. 뼈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뼈도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뼈가 너무 과밀되면 파괴해버려요. 그걸 스스로 다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사예요. 그리고 너무 어떻게 웅성웅성하면 칼슘을 막 보내. 근데 그걸 막 단단하게 해줄 때 어떨 때? 움직일 때요. 좋은 거 성분만 넣어주면 뭐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줘줘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 혈관이 있어서 혈액으로 공급되고 혈액으로 공급된 세포들이 다시 아까 새살갈이를 하고 그래. 그 안에
뼈도 면역을 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면역하면 뱃속에 있는 균만 얘기하잖아. 그죠? 균만이 아니에요. 뼈가 어떻게 돼야 된다? 뼈의 골수라는 얘기 있죠. 그죠? 뭐냐면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뭘 만들어요? 면역세포를 만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건강해야 돼요. 그 뼈를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개뼈다귀 같이 이렇게 우리 뼈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뼈도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게 보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혈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혈액을 통해서 여기서 주고 여기서 세포가 생기면 여기 세포가 생긴 걸로 인해서 다시 혈액 정맥을 타고 해서 공급해주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너덜너덜 그렇죠. 건강한 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돌기가 어때요? 토돌토돌토돌하게 이쁘잖아. 근데 병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혀 애한 뭐 있어요? 하얗게 갈라져 있거나 그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돌기가 어떤 거는 툭 튀어나오고 어떤 거는 밋밋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먹거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치약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균의 충치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치약인데 여러분들 속고 있잖아. 치약을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심각해요. 차라리 안 써.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천일염으로 쓰래. 근데 천일염 있어요? 천일염 있냐고. 지금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바다가 오염돼 있는데 어떻게 천일염을 어디서 구해요? 바닷물을 말려서 증발시켜서 만드는 게 소금인데 예전에는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이 응축된 게 소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수 우리한테 영양소였어요. 그래서 죽을 놈한테 어떻게 소금을 이렇게 한 덩어리씩 넣어주면 살아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돼. 먹으면 뭐 된대? 중금속 오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왜 그래요? 지금 배가 얼마나 많이 다녀? 편리하자고 배가 너무 많은데 배 그 뭐 원료가 뭐죠? 움직일 수 있는 게 석유잖아. 석유가 기름막을 이루고 있으면 오염돼 있는데 어떻게 그 바닷물로 소금 만들어서 먹는 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공업용 소금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또 어떻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거. 그래서 어떻게 뽀샤샤하게. 또 뭐 어때 정제라는 이름을 쓰죠. 그죠? 우리 정제 너무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좋아지는 게 그래서 그거 어때요? 그래서 우리 병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몸을 볼 때 외부에서도 보지만 보면 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구취가 나오죠. 그 입에서 냄새 나는 게 단순히 입안에 그런 세균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서 냄새가 다르죠. 어떤 사람 비린내 나고 어떤 사람 썩은 내 나고 어떤 사람 또 뭔 냄새, 똥 냄새 나. 다 다르죠? 입에서도 나는 것도 그래서 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는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게 뭐예요? 암세포를 특별하게 구분해서 T세포가 죽여버려요. 그죠? 이게 NK세포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문제가 있다면 뭐를 해요? 가가지고 요거 싸가지 없네? 그러면 요거 죽을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구멍을 뻥 뚫어. 암세포는 뭐가 있으면 죽는다고요? 산소에 닿으면 죽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암세포가 퍼지질 못해요. 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잖아. 그럼 커지지 않고 종양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특히나 암 환자들한테는 필수야. 그래서 암세포를 만난 NK세포, 우리 몸에 NK세포 있다고 하잖아요. T세포 있죠? T세포는 뭐야? 세포가 문제가 생겨. 그럼 뭘로 가요? 티처처럼 생겨서 곡괭이로 깨버려. 그래 박살을 내버려. 근데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거야. NK세포는 독특한 식별작용이 있대요. 찾는다는 거야. 근데 암세포도 굉장히 진화를 해서 똑똑해요, 놈이. 뭘로는 뭐냐? 얘네들이 공격해서 죽여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물질을 쏴버려갖고 암세포를 못 찾게 해. 암세포도 머리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그것들을 어떻게 해? 얘네들이 쫓아가서 구멍을 빡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 팡 터져버려요. T세포로 해서 산소가 공급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런 거잖아. 적혈구하고 임파구. 그러면 적혈구는 T임파구에게 뭐를 줘요? T임파구 아까 얘기했죠? 요게 T자로 생겼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깨버린다. 망쳐라. 구멍을 뽕 내. 그래갖고 거기다 어때? 산소를 공급해버리잖아. 그럼 어때? 임파섹스를 한다. 빵 터져버려. 그러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T인프가우가 굉장히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거에 기존에 맞춘 게 T그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에는 또 NK세포도 있지만 이렇게 대식세포, 백혈구죠. 백혈구들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백혈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이런 영양소들이, 요건 기름 성분이죠. 요거는 지방산 글리세롤, 요거를 합쳐진 게, 요게 몇 입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RTG 오메가, TG 오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간다? 들어가서 암주간을 통해서 일리 들어가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당분 이런 거 먹을 거는 어디로? 일리에서 간으로 통해서 간에서 심장으로 가고, 기름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기름은 외부에서 이쪽으로 와서 왼쪽으로 와서 심장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혈액으로 온몸으로 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비타민 이거 보죠. 이런 거, 티아민 이런 거,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유전자에 관련되는 영양소들이야. 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고루 들어와요? 골고루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따로 들어와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여러분들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떻게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연과 그 다음에 합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 FDA에서 발표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유스스펜이라는 거는 아까요, 90가지의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 치료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식물 영양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식물 영양소에도 등급이 있어요. 자연과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합성이 있었는데, 자연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에요. 자, 1등급에서는 효소를 활성화, 효소 계속 얘기했죠? 효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 단계에서 흡수된다. 인공 파이토 영양소는 2등급이에요. 2등급도 뭐가요? 우리 주방세제 1등급, 2등급 얘기했잖아. 여러분 주방세제 몇 등급 쓰세요? 1등급. 우리 주방세제 몇 등급 쓰세요? 1등급. 1등급. 어머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혜로우셨어. 진짜 1등급. 1등급은 뭘 쓸 수 있어요? 과일, 야채를 쓸 수 있고, 2등급은 주방세제 중에 뭐만 닦으면 돼요? 그릇만 닦으면 돼요. 근데 그릇만 닦아서 어떻게 잔여물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있으면 도구로 쌓인다 그랬죠. 근데 지금 2등급 주방세제가 굉장히 많죠. 그것도 A사도 2등급이에요. 그 네노로 하는 주방세제의 최고 탑을 찍는 거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영양소에도 뭐가 있다? 등급이 있다. 그게 몇 등급을 쓴다? 1등급을 쓴다. 왜 안 넘어가냐? 자, 몸세포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조금만, 그쵸. 컨닝 잘하셨었구나. 최소 몇 년? 10년.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10년 걸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60대면 70세 때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진짜 신나게 즐기는 세월을 살 수 있어요. 10년을 먹으면 젊어질 수 있는 최대 한계에 도달한다. 자,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이러죠? 밑에 거. 자, 그래서 파마넥스 회사에서는 기초 영양 제품에 이 원천이 있어요. 변화되고 있죠. 라이프팩은 뭐예요? 그야말로 생명 보따리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산다. 이게 지금 라이프팩. 거기서 진화해서 여기는 뭐라? 젊게 산다. 그죠? 그게 유스스펜 3. R2. 여러분들 진시 황제가 불로초 찾았죠? 네, 불로초. 우리 파마렉스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에지라 기술은 여러분한테 뭐예요?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당연히 수명 연장돼요. 텔로미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를 한다? 건강한 삶을.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이걸 뭘로 돼 있어요? 특허로 돼 있어요. 공개 특허.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뒷받침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제품들은 뭐다? 표적 질환.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 쭉 가보면 암, 노화 관련 관절염, 노화 관련, 노화에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뭐 간, 뭐 여러분 피부에 알지도 못하는 병명조차 없었던 희귀병,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조성되어 있다. 어디에 돼 있어요? 대한민국 공개청에도 있지만 전 세계 공개청에. 그래서 의사들이 다 여기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발표했었을 때 참관한 의사들은 이 제품을 주우면 죽을 사람 다 살린다라는 거. 내가 태어날 때 가진 생명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의사들이 보는 그 처방 전에 올라가 있어요. 파마넥스의 제품들이. 그렇다면 이제 뭘로 가져요? 이제 아까 문제가 효소가 부족하고 이렇다면 뭐가 쌓인다? 독이 쌓인다. 독이 쌓이면 여러분들 뭐 부피가 늘어난다. 아니면 마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르게 한 20분 내에 끝내버릴게요.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어서? 몸이 차가워서?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가워져요? 지방이 많으면 차가워져요. 내 몸인데도 차가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요새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사가 돼요. 자기 몸을. 근데 운동을 안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래요. 그래서 어때? 이제는 뭐에? 대사 문제다. 아까 대사는 앞에서 쭉 설명해 주세요. 대사 문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1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뭐다? 운동이에요. 그렇다고 열살 발생시키려는 거 어디를 가? 사우나로 가. 그죠? 또 사우나에 가서 뭐만 들이마시고 와요? 식혜. 그건 물질로 들어오는 거고 공기로 들어오는 물질들 있죠. 뜨끈뜨끈할 때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우나 항토방이고 어디 가보면 뭘로 만들어서 다 석유계로 왜 덕칠해놨잖아. 거기에서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햇빛 보고 자연 등산을 하면 뭐야? 열이 나요. 땀이 나고 좋은 공기 들어왔잖아. 산소가 풍족해졌잖아. 이길 수 있는데 뜨끈뜨끈한데 게을르니까 들어가서 지지고 와야지 하니까 어떻게 생선도 아니고 왜 지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도구로 아예 싸매고 와요. 그 발암물질이 어떨 때? 따뜻할 때.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따뜻해진다고 그 따뜻한 데 가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따뜻하게 해야 되죠. 자, 요건 배같이 생겼지만 내 몸 안에 들어간 미토콘드리아. 거 봐서 영양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불연소, 비활성화돼서 저체온화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그러면 뭐가 생겨? 독이 생겨요. 그 독이 생기면 지방이 형성돼. 무슨 지방? 하얀 지방.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파선 부종. 그래서 어디가 늘어나요? 뱃살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어떻게 딱딱해져요. 처음에 어떻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다져지잖아. 더 팽창할 수 없으니까 다져지고 하니까 딱딱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조금 더 보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발생해서 비만으로 가서 결국은 질병이다. 대사성 증후군에 속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나 어저께도 서브웨이 가서 그거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 나는 안 좋은 것만 어저께 2차례 먹었잖아. 그죠? 서브웨이 가서 빵하고 그냥 그런 거 들어간 거 먹고 저녁에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먹고 반 통만 먹으랬는데 한 통 먹었더니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뭐 영양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뭐야? 잘 먹은 것 같은데 뭐만 나와요?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잘 먹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진짜 잘 먹은 것은 어떻게 한다? 영양을 골고루 먹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초고도 비만이 1년에 3배는데요. 비만 판정. 그래서 지금 어때요? 날씬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근육 1kg, 지방 1kg, 부피가 이렇게 커. 그래서 다 같은 무게인데 어떻게 해요?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어디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고 얘기한 사람 있죠? 그래도 양심은 있어 좀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냉장고에 어떻게 돼요? 많은 이렇게 먹고 남은 거 냉장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으로 다 쌓았고 내 몸에서는 어때요? 흡수 안 된 게 지방으로 돼서 어떻게 영양으로 저장돼 버리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지방 흡입술 많이 받았죠? 지방 흡입술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 확 시커멓게 막 두꺼워가지고 많이 만났죠.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해요? 내장에 문제 있는데 얘 걷어내느라고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흔하게 보잖아. 남성들 요만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보면 이거야. 임신 8개월 같아요. 해산할 때 됐어야 했는데 뭘 해산했는데 기름을 해산해야 돼. 그래 보면 봐요. 요만한 장이 이만해졌어. 뭘로? 기름덩어리로.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러니 질병이 있을 줄 알고 열량을 내는 게 기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뭘 갖다 쓰레기 아까 다 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차거자. 그래서 해법은 그렇다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에이즈락이에요. 에이즈락. 그래서 유전자는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발현되느냐 발현 안 되느냐. 어떨 때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게 비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젊은 시절로 나를 신체 상태를 바꿔준다. 뭐가? TR19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순히 체중 말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TR90인데 제가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생겼던 걸 뭘로 해결하라? 당신 자신을 좀 더 아름답고 이쁘게 해라. 그래서 다음 천만장자, 여러분 천만장자 되고 싶죠? 네. 어디서 난다? 어디서나. 그래서 뭐를 할수? 황금알을 낳는 건강관리 산업이란 뭐예요? 얘기죠. 혁명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것이며 이 혁명적인 것을 아는 이들이 건강해지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삶의 가치를 얻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늘 공부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줄 수 있다? 건강한 부자로 보내줄 수 있는데 건강관리 혁명이란 책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한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한다? 네트워크 없이는 성공을 못한다는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변의 인맥을 한번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품 하나라도 유통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대부분 뭘 하든지 쓰든지 먹든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산업들 5가지 특징이 건강관리 혁명에는 이렇게 있어요. 저렴한 가격이냐, 레그가 있냐, 지속적인 소비를 하냐, 보편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는 짧은 소비 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구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음 천만장자는 어디에서 얻는다? 대사증후군 뭐예요? TR19이 대사증후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염증이나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에 다 맞춰졌죠. 그래서 성분들이 당뇨, 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 계속 맞춰졌죠. 그 성분이. 그래서 뭐다? 비만이 암과 당뇨, 고혈압, 심혈관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비만 시장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획기적인 독창전 다이어트 관련 산업이 천만장자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100세 시대에 건강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